자, 그러면 교재 40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교재 40쪽. 자, 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토지. 근데 그 보충학습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보충학습을 체크해 보시면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67조에 따른 지목 28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목이란 말이 나오죠. 지목. 요거는 항상 따로 빼서 공부하세요. 지목. 자, 현행 지목은요 28개 정도 지목이 있습니다. 요거 뭐 나중에 공시법 시간에 지목을 다 외우시면 돼요. 공시법 시간에 지목을 공부하시게 되는데, 현행 지적법상 28개 지목 중 우리 부동산 학교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거 한 10개 정도만 제가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자, 보세요. 일단 그 농지라는 거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 농지와 관련된 지목이 3개가 있어요. 전, 답, 과수원, 요 3가지가 일단 지목입니다. 그 다음에 택지라는 게 있는데, 택지가 앞으로 제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건축이 가능한 땅을 택지라 그래요. 건축이 되는 땅. 그래서 건축이 안 되는 땅을 건축이 되는 땅으로 개발하는 걸 택지 개발이라고 하거든요. 그 택지는 건축이 가능한 땅이고, 통상 주상공 그래가지고 3가지가 있습니다.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요 3가지를 우리는 택지라고 부릅니다. 택지, 주상공, 택지. 지목은요, 그 대라는 지목이 있어요. 일단 대라는 지목이 있고 공장용지라는 지목이 있는데, 대는 주택하고 상가까지 지을 수 있어요. 주택, 상가 지을 수 있고, 공장용지에다가 공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택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용도는 3개예요. 주상공인데 택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지목은 2개예요. 대와 공장용지요. 대는 주택하고 상가 보통 짓고요. 그다음에 이거 장이라고 하거든요. 첫 번째 글자 안 따고 두 번째 글자 따서 공 그러면 공원이 돼 버리니까 장해서, 공장용지는 이제 공장 짓는 땅이에요. 그다음에 제방이라는 지목이 있습니다. 제방은 방조제, 방파제 같은 거. 그다음에 아까 살짝 언급이 되었던 단어인데 국어. 그 국어라는 것은 이제 우리 그 둑 같은 거 있죠. 둑 아니면 댐 같은 거. 거기에 이제 부속 부지, 소규모 수로 부지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국어라고 하거든요. 시험에 한번 나온 적도 있어요. 국어는. 그다음에 유지, 저수지나 호수 같은 거 나타내는 지목이 유지예요. 그다음에 하천도 지목이라는 하천 지목이 있어요. 그다음에 종교용지, 그리고 사적지 이런 지목들이 있습니다. 그 방금 제가 저수지, 호수 지목 있다 그랬어요? 아니죠. 유지라고 해야 돼요. 유지. 저수지, 호수는 지목이 아니에요. 제가 택지라는 지목 있다 그랬어요? 택지는 지목이 아니에요. 대와 공장용지가 지목이에요. 농지가 지목인가요? 아니에요. 전답, 과수원이 지목이에요. 혹시 사찰용지란 말 들어본 적 있나요? 특정 종교를 나타내는 지목 없습니다. 교회, 성당, 그 다음에 사찰을 지을 수 있는 땅은 종교용지라고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목은요, 제가 저기 요 표시하고 요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다 지목입니다. 그러니까 전답, 과수원, 대, 공장용지, 제방, 국어, 유지, 하천, 종교용지, 사적지.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단어들이 어떤 거 배울 거냐면 택지, 부지, 후보지, 이행지, 그 다음에 필지, 획지 이런 것들을 배울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 부동산 학상 또는 감정평가상에 따른 토지의 분류지, 지목에 따른 분류는 아니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목은 항상 따로 한 10개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농지와 관련되는 지목을 3개 여러분들이 얘기해봐요. 전답, 과수원. 그러니까 농지는 지목인가요? 아닌가요? 아닌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으로 농지라고 하지 말라니까. 여러분들은 지목만 하시라니까. 제가 여러분 나쁜 거는 제가 다 안고 제가 자폭해서 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지목만 얘기하셔요. 알겠죠? 여러분들은 꽃길만 걸으세요. 농지는 지목이 아닙니다. 농지와 관련되는 지목 3개. 전답, 과수원. 택지라는 지목은 없고요. 주상공이라는 지목도 없어요. 주택, 상가 지을 수 있는 지목이 대, 공장 지을 수 있는 지목이 공장용지, 장이라 그래요. 그다음에 방조제, 방파제는 지목이 아니고 그걸 나타내는 지목이 제방. 하천은 그냥 뭐 하천 그러면 되고요. 하천되는 지목은 있어요. 그다음에 저수지, 호수 같은 거는요. 유지. 그다음에 뚝, 뭐 소규모 수로부지, 그 부속 토지 이런 말이 나오면 국어. 사찰, 교회, 성당 짓는 지목 종교용지, 문화재를 나타내는 지목이 사적지. 그렇게 해서 지목 갖다 지금부터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교재 40쪽에 1번 전, 2번 답, 3번 과수원 보입니까? 예, 3개 묶으시고 앞에다가 농지라고 써봐요. 3개 묶으시고 앞에다 농지. 쓰셨나요? 예. 쭉 건너뛰고 8번, 9번을 묶어보세요. 8번, 9번을 묶으시고 앞에다 씁니다. 택지라고 써봐요. 계속 써봐요. 건축 5,
계속 써봐요. 주상공. 다시 지금 8번 9번 묶으셨죠? 예. 8번 9번이 뭔데요? 택지인데요. 택지는 어떤 땅이고요? 건축이 가능한 땅이고요. 뭐 있어요? 주상공. 그래서 8번에 대 옆에다가 땡땡 하시고 주상까지 써봐요. 주상 썼어요? 예. 공장 용지는 두 번째 글자인 장에다가 동그라미를 하신 다음 옆에다가 공이라고 써봐요. 공. 장에 동그라미 하시고 옆에다가 공이라고 써보라고. 그 시킨 대로 한번 해봐요.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장에다가 동그라미는 하고 얘는 공. 그래서 택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용도는 3개 있어요. 주상, 공인데 지목은 2개. 일단 주상은 뭐예요? 대가 가져가고요. 공은요? 공장 용지가 가져가는 겁니다. 근데 공장 용지는 공이라고 하지 않고 장이라고 부를 뿐이지 얘는 공업지를 말하는 거예요. 됐나요? 예. 오른쪽에 16번의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제방. 17번의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하천. 18번의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국어. 아까 국어 말씀드린 적 있죠? 예. 19번의 밑줄을 그어보죠. 유지. 25번의 밑줄을 그어보죠. 종교용지. 26번도 밑줄을 그어봐요. 사적지. 사적지. 지금 밑줄 다 그었습니까? 예. 한 장 딱 넘겨서 길잡이 문제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에 해당하는 것들 찾아라. 그런 말이 있죠. 그럼 우리 지금 뭐 찾아야 돼? 지목 찾아야 돼. 아까 우리 지목에 해당되는 건 몇 번? 1번. 1번은 지목이에요. 근데 요 당시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몇 번 체크했냐면 2번 체크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수지. 저수지는 지목이 아니거든요. 유지라는 지목이 있을 뿐이거든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몇 번을 체크했냐면 4번을 체크했어요. 사찰용지. 사찰용지는 지목이 아니거든요. 종교용지라고 했었어야 되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아까 체크하거나 밑줄 그었던 지목들은 지목 그대로 한번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목 찾으라고 나오니까. 알겠죠? 예. 밑으로 내려오시니까 가로 1번에 택지 나옵니까? 가로 2번에 부지 나옵니까? 예, 2개를 묶어 놓으시고 가로 1번, 2번 위에다가 일단 별 2개 치고 출발할게요. 지금부터 나오는 토지 용어들이 시험에 반드시 하나 나옵니다. 가로 1번, 2번 묶고 위에다가 별표 2개 쳤어요? 예. 택지, 부지 나오고 오른쪽에 후보지, 이행지 나오고 막 나옵니다. 그럼 칠판 한번 바라봐 주세요. 자, 토지 위에 무엇이 있는지를 봤더니만 주택 있고요, 상가 있고요, 공장 있고요, 도로 있고요, 철도 있고요, 하천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토지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구분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건축이에요. 건축. 건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자, 그러면 주택, 상가, 공장까지는 건축을 할 수가 있는 땅이고요. 도로, 철도, 하천은 건축이 안 되는 땅이에요. 그래서 주택, 상가, 공장까지 부르는 이름을 갖다 우리는 택지라고 해요. 택지. 건축법상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대지라고 하는데 대지란 말은 우리 공법에서 쓰는 말이고 부동산학에서 쓰는 용어는 사실 아니에요. 부동산학에서는 건축이 가능한 땅은 택지라 그래요. 두 번째, 건축이 가능한 땅을 받고,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받고 건축이 안 되는 땅까지를 합쳐서 부지라 그래요. 그러면 부지 안에는 건축이 안 되는 땅만 있어요? 건축이 되는 땅도 있어요? 되는 땅도 있죠. 그러면 택지는 부지에 포함되죠. 예, 택지는 부지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시험에서 모든 택지는 부지다 그러면 이거는 O예요. 모든 택지는 부지가 맞아요. 근데 모든 부지가 택지다 그러면 이거는 X예요. 그러니까 택지는 다 부지가 되지만 부지가 반드시 택지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부지는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가 시험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도로, 철도, 하천 같은 얘들을 꼭 줘요. 건축이 안 되는 땅까지를 부른다. 포괄적이다. 넓은 의미다. 바닥 토지다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위에 무엇이 있는지 관계없이 바닥에만 있으면 다 부지야. 그래서 주택부지, 상가부지, 공장부지, 도로부지, 철도부지, 하천부지 다 되는 거지. 택지는 주택택지, 상가택지, 공장택지까지만 되고 도로택지, 철도택지, 하천택지는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하나 더. 주상까지 부르는 지목이 있어요. 그 지목은 아까 대라 그랬어요. 뭐요? 대. 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주상까지는 뭐고요? 대. 주상공까지는 택지. 주상공 받고 건축이 안 되는 땅까지는 부지. 그래서 가장 작은 개념이 대. 그 다음에 중간 개념이 택지. 가장 큰 개념이 부지인데 부동산학에서는 대까지는 잘 안 나와요. 그냥 지목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택지하고 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건축이 가능한 땅, 택지. 건축이 가능한 땅을 받고 건축이 안 되는 땅까지 합쳐서 부지. 근데 여기서 핵심이 되는 건 어쨌든 택지예요. 택지. 자, 그럼 방금 제가 택지는 건축이 가능한 땅, 주상공이라고 했는데 택지의 제일 끝에 있는 땅을 갖다 우리는 한계지라고 불러요. 한계지. 한계지는 어떤 땅이냐면 택지 이용의 최원방권상의 토지를 말합니다. 최원방권. 택지 이용의 최원방권을 한계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최원방권이라는 말이 힘드시면 요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시면 좋으냐면 끝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끝. 그럼 어디 끝에 있는 땅? 택지 끝에 있는 땅. 택지 끝에 있는 땅을 갖다 우리는 한계지라 그래요. 사실은 한계지는 택지 한계지를 얘기하는 건데 세계 어느 도시를 가도요. 가장 도심에는 상업지가 통상 있어요. 그다음에 주거지, 그다음 공업지, 그다음 농업지, 임업지도 있는데 임업지는 안 끼워줘요. 우리 부동산 학에서는 상주공농까지만 끼워줍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부분 보셔야 됩니다. 이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부분은요. 아까 제가 건축이 가능한 땅을 택지라고 했고 택지는 주상공이라고 했었죠. 요 끝에 있는 땅을 한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부분. 그러니까 결국 한계지는 택지 이용의 최원방권 상에 있는 토지, 택지 끝에 있는 땅을 한계지라 그래요. 물론 한계지라는 개념은 뒤에 가면 한 번 더 나오는데 그때는 개념이 좀 달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계지 그러면 택지 끝에 있는 땅을 한계지라고 하고요. 저 뒤에 가시면 지대론이라는 걸 배우시거든요. 리카도의 차액지대설,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 이런 걸 배운단 말이야. 그때는 한계지가 겨우 생산비만 건질 수 있는 땅, 비옥도가 형편없이 떨어지는 땅을 그때는 한계지라고 불러요. 여기서 한계지랑 거기서 한계지랑 조금 다른데 그때 지금 이것도 잘 몰라서 난리인데 그것까지 지금 신경 쓸 여유는 없으니까 지금은 택지 끝에 있는 땅을 뭐로 부른다? 한계지. 근데 중요한 건 한계지는 택지예요? 택지가 아니에요? 택지예요. 택지 끝이지만 끝에 있어도 택지는 맞잖아. 그러면 택지의 지가와는 깊은 관련이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 농지와는 지가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 그래요. 우리 이것을 단절지가라고 불러요. 무슨 지가? 자, 단절지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택지 지가와 주변 농지의 지가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중에 어떤 거 배우시냐면 지가 구배현상이라는 거 배우시거든요. 지가 구배현상이라는 건 뭐냐면 도심에서는 지가가 높고 외곽으로 갈수록 지가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도심에서 지가 높아요, 낮아요? 높고 외곽에서 지가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한계지만 나면 뚝 떨어져 버려요. 뚝 떨어져 버립니다. 한계지 지가하고요. 바로 옆에 있는 농지는요. 거리는 엄청 가까운데 지가 차이가 엄청나게 크죠. 이런 지가 현상을 아까 말씀드렸던 단절 지가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자, 농지는 통상 지가가 싼 편이에요. 저기 농지 가봤더니만 지가가 평당 30만 원밖에 안 해. 그 옆에는 35만 원 해. 그 옆에는 39만 원 하고요. 여기는 조금 싸요. 28만 원. 여기는 조금 비싸. 42만 원. 근데 바로 옆에 200만 원 그래요. 그럼 놀라지 마시고 아, 요거 한계지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계지는요. 농지와 거리가 상당히 가깝지만 지가 차이는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택지니까 그런 거예요. 한계지를 제가 농지 시작이라 그랬어요. 택지 끝이라 그랬어요. 선생님 농지 시작이나 뭐 택지 끝이나 뭐 거기가 거기지. 여러분들 절단 나요. 여러분들 뱀대가리랑 용꼬리랑은 같아야 달라요. 달라. 용꼬리는 용이 아니야. 용꼬리는 용이야. 뱀대가리가 용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용은 날아 못 날아. 뱀은 못 날잖아요. 어? 한계지는요. 한계지는 택지 끝에 있는 땅이긴 하지만 어쨌든 끝이라고 했으니까 택지예요. 그럼 한계지는 건축이 돼야 안 돼요? 돼요. 건축되는 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지는 거리상 농지와 가까워도 지가 차이가 농지와 엄청나게 크다. 우리 이것을 한계지라 그래요. 한계지는 연장되게 돼요. 특히 대중교통수단을 주축으로 해서. 특히 가장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 지하철 생각하시면 돼요. 전철. 지하철이 이렇게 가면요. 한계지가 연장된다니까. 원래는 한계지가 여기였는데 주변 농지가 택지로 개발되면서 한계지가 연장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다 땅을 사셔야 되면 한계지 주변 농지에다 땅을 사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이게 농지였는데 택지로 전환되면서 갑자기 지가 상승의 차이가 엄청나게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벼락부자 될 수 있어요, 우리.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계지입니다. 한계지는 농지와 지가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 그걸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택지가 있고요. 농지가 있고요. 임지가 있어요. 택지는 아까 제가 주상공이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농지와 관련되는 지목 3개 얘기해봐요. 시작. 잘하셨어요. 전답 가수. 임지와 관련되는 것은요. 용재림이 있고 신탈림이 있는데 그 목재로 쓰는 나무를 용재림 그래요. 가구 만들고 하는 거. 땔감, 연료로 쓰는 나무를 신탈림이라 그래요. 탄. 그래서 1950년대, 60년대 우리나라 뒷동산들은 신탈림 지역이었고요. 그때는 땔감으로 썼었으니까.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은 아마도 용재림 지역일 거예요. 그거는 가구 만들 때 많이 쓰니까. 근데 이거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용재림이 뭐고 신탈림이 뭐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때는 보통 이제 이걸 토지의 대분류라고 부르고요. 이 토지의 소분류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대분류, 소분류 그러지 말고요. 세로 분류, 가로 분류 하셨으면 좋겠어요. 토지를 세로로 분류하면 택지, 농지, 임지로 분류가 됩니까? 예. 토지를 가로로 분류하면 택지 안에 뭐예요? 주상공,
농자네, 전답, 과수원, 임자네, 용재림, 신탈림. 요거는 지금 한번 외워봅시다. 집에 가서 하지 말고. 여러분들 저기 오늘 공부를 했고 집에 가서 복습해야지. 물론 좋은 자세인데요. 웬만한 건 한 70% 정도는 수업 시간에 기억을 하고 집에 넘어가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자, 손가락 하나 꺼내세요. 검지 꺼내세요. 검지로 통일합시다. 중지 꺼내면 이상하잖아. 검지. 검지 꺼냈어요? 예. 검지 꺼내서 토지를 세로로 분류해보죠. 시작. 택지, 농지, 임지. 택지 안에 뭐 있어요? 주상공. 농지 안에 전답, 과수원. 임지 안에 용재림, 신탈림. 근데 여러분들 이런 경우 있었나요? 원래 농지였는데 택지로 바뀌는 용도 전환이 되는 경우 보셨나요? 그럼 택지 안에서도요. 원래 여기가 저기 판자촌이었어. 판자촌. 판자촌은 어쨌든 주거지잖아. 근데 판자촌 싹 밀어버리고요. 거기에요. 막 이렇게 대형 쇼핑몰이 들어서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겠죠. 그러면 이게 원래 주거 용도였는데 상업지로 바뀌는 경우 있나요? 자, 그러면 택지, 농지, 임지끼리 용도 전환이 되는 경우도 있고 택지 내에서 용도 전환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용도 전환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원래 농지였는데 이게 택지로 바뀌었어. 그럴 수 있겠죠. 예. 원래 주거지였는데 이게 상업지로 바뀌었어. 그럴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이걸 뭐라 부르냐면 용도 전환이라고 불러요. 뭐라 부른다고요? 용도 전환. 그럼 이제 농지가 택지가 되면 이 땅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택지라고 불러요. 뭐요? 택지. 주거지가 상업지로 전환되면 이제 상업지. 그러니까 용도 전환 된 걸로 부르면 되지. 농지가 택지가 됐으면 택지, 주거지가 상업지가 됐으면 상업지라고 부르면 되는데 용도 전환이 되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토지 용도 전환은요. 시간이 엄청 걸려요. 그러면 용도 전환 되는 데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용도 전환 되고 있는 경우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용도 전환 중일 때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용도 전환 ing일 수 있겠네. 그러면 자, 용도 전환 지금 되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되고 있는 과정. 자, 그럼 이런 땅을 뭐라 부르냐면 농지를 떠났기 때문에 농지라고 부르면 안 돼요. 있을 때 잘하지. 이제 농지가 더 이상 아니에요, 얘는요. 농지를 떠났으니까. 근데 더 중요한 문제는 아직 택지가 안 됐어요. 그럼 택지라고 부르시면 안 돼요. 이럴 때는 뭐라 부르냐면 좀 긴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원래 농지였는데 장차 택지가 될 후보지다 이렇게 불러요. 택지 후보지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줄여서 택지 후보지 그래요. 더 줄여서 후보지 그래요. 후보지. 그러면 이런 땅은 뭐라 부르냐면 원래 주거지였는데 장차 상업지가 될 이행지 이렇게 불러요. 눈치 빠른 분들은 눈치를 챘을 텐데요. 어떨 때 후보지라 부르고 어떨 때 이행지라 부르냐면요. 일단 후보지 이행지의 전제 조건은 용도 전환 과정이어야 돼요. 용도 전환 됐을 때 부르는 말이 아니야. 용도 전환 되고 있을 때. 근데 그 용도 전환이 세로끼리 바뀌면 후보지고요. 가로가 바뀌면 이행지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세로로 토지를 분리해봅시다. 가로로 토지를 분리해봅시다 한 거예요. 자, 보세요. 임지가 농지로 용도 전환 될 수 있나요? 농지가 택지로 용도 전환 될 수 있나요? 얘가 얘 되면 돈 돼요, 안 돼요? 돈 돼요. 왜? 임지가 농지로 되면 돈 돼요. 농지가 택지가 되면요. 돈 엄청 돼요. 돈 엄청 돼요, 진짜 이거. 이런 걸 후보지라 그래요. 이해하셨어요? 자, 주거지가 상업지로 상업지 공업지로 갈 수 있나? 전이 답으로 답이 가수로 갈 수 있나? 용재림 신탈림 될 수 있나? 이런 것 갖다가 우리는 이행지라 그래요. 쌤, 그러면 세로가 바뀌면 후보지고 가로가 바뀌면 이행지군요. 예. 그러면 세로가 바뀌면 후보지, 가로가 바뀌면 이행지 이렇게 시험에 나오나? 아니요. 그럼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자, 잘 들어요. 택지, 농지, 임지, 상호 간에 다시 택지, 농지, 임지, 상호 간에 용도 전환이 된다. 그러면 세로가 바뀌는 거고 후보지예요. 근데 택지, 농지, 임지 내에서 용도 전환이 된다. 그러면 가로가 바뀌는 거고 이행지예요. 잘 보세요. 택지, 농지, 임지 듣고 계세요? 상호 간에 용도 전환이 되고 상호 간에 얘들끼리 후보지예요. 택지, 농지, 임지 내에서 내에서 용도 전환이 되면 이건 이행지가 되는 거예요. 택지, 농지, 임지가 뜨면 후보지에 이행지예요. 몰라요. 여러분들 택지, 농지, 임지만 뜨면요 환장을 하고 후보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택지, 농지, 임지만 뜨면 환장을 하고 마치 불나방에 불에 뛰어들듯이 불나방이 불에 뛰어들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근데 죽을 줄 모르고 막 뛰어드는 거예요. 불나방이 불에 뛰어들듯이. 택지, 농지, 임지가 떴어요. 후보지에 이행지예요. 택지, 농지, 임지는 한 개도 안 중요해요. 뒤에 나오는 말이 택지, 농지, 임지 상호간에 용도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후보지. 택지, 농지, 임지 내에서 용도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행지가 되는 거예요. 상호간 내에서가 중요합니다.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후보지가 많겠어요? 이행지가 많겠어요? 후보지가 많을 것 같아요? 이행지가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후보지가 훨씬 많습니다. 자, 제가 왜 후보지가 많은지 알려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렇게 바뀌면 무슨지? 이행지. 이렇게 바뀌면 이행지. 이렇게 바뀌면 이행지. 이렇게 바뀌면 이렇게. 얘 이행지고요. 얘가 이렇게 후보지. 얘가
후보직. 아, 선생님 그러면 이행시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안 그래요. 후보직은 훨씬 많습니다. 후보직 훨씬 많습니다. 지금 후보직 소개해드립니다. 얘가 얘로 갑니다. 후보지 이행제. 후보지예요. 여러분들 얘가 얘로 가면 후보지예요. 저는 뭐죠? 농지예요. 주는 뭐고요? 택지고요. 그러면 전이 주거지로 가는 거, 농지가 택지로 가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가로예요, 세로예요? 세로잖아. 이거 후보지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후보지예요. 요거는요? 요거는 살짝 누워서 이행지인가 이거는? 이것도 후보지예요. 자, 그럼 후보지 보여드립니다. 요거 다 후보지고요. 요거 다 후보지고요. 요거 다 후보지고요. 이거 다 후보지예요. 그러니까 요것만 이행지, 요것만. 후보지가 훨씬 많아요. 세로가 후보지거든요. 그 혹시 답이 공으로 갔다. 답이 공으로 가는 경우 있거든요. 답이 공으로 가면 이거 후보지예요. 여러분들은 이행지는요, 몇 개 안 되니까 주상공끼리만 움직여야 돼. 전답 가수원끼리만 움직여야 돼. 용재림 신탈림끼리만 움직여야 돼. 요게 이행지예요. 알겠죠?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더 있어. 자, 농지가 택지로 전환된 토지는 그냥 택지야. 전환된, 자, 봐. 전환된 토지는 뭐라고? 택지라고. 주거지가 상업지로 전환된 토지는 상업지야. 전환되고 있어야 후보지 이행지란 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된 땅은? 된 걸로 부르면 돼. 그럼 되고 있을 때? 후보지나 이행지라고 부르는데 그 후보지 이행지가 상호간일 때는 후보지고 내석은 이행지. 그런데 나중에 우리 이런 거 배운다. 감정평가론을 배우세요. 뭘 배운다고? 자, 감정평가론 배울 때 동일수거권이라는 말도 배우세요. 뭐요? 자, 이걸 평가해요. 평가. 후보지나 이행지를 감정평가한다고. 감정평가할 때는 이상합니다. 후보지나 이행지는 용도전환 전이랬어요. 용도전환 후랬어요. 용도전환 과정이랬어요. 과정이라 그랬죠? 근데 과정으로 평가 안 해요. 감정평가는요. 아니면 동일수거권 판단할 때는요. 된다고 보고 평가해요. 원칙은 전환 후에. 근데 너무 성숙도가 낮거나 이행이나 전환이 완만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숙도가 낮다, 이행이나 전환이 완만하다는 말은 속도가 빠르다, 늦다. 바뀐다고 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아직 바뀌어가고 있더라. 너무 늦다. 그럴 때는 이거 안 될 수도 있겠는걸? 하면서 용도전환 전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용도전환이 되고 있을 때는요. 용도전환이 될 확률이 많아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원상태로 돌아갈 확률이 많아요. 될 확률이 많지. 된다고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바뀌는 속도가 늦거나 완만할 때는 전으로 평가합니다. 제가 항상 예를 드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은 공인중개사예요? 공인중개사 후보자예요? 되고 있으니까 후보자지. 근데 여러분들을 주변에서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평가를 할 때는 여러분들을 뭘로 평가하냐면 벌써 공인중개사로 평가를 한 거예요. 아직 안 됐는데. 된다고 보고 평가하는 겁니다. 잠이 오나? 벌써 여러분들 주변에서는 여러분들을 뭘로 평가하는데? 공인중개사로 평가하는데. 근데 바뀌는 속도가 너무 많거나 완만하거나 성숙도가 많을 때는 낮을 때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실제로 목격했던 일인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애가 엄마한테 물었어요. 엄마 어디가? 엄마가 뭐라 그래? 공인중개사 되려고 학원 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걔가 중학생이 됩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엄마 어디가? 엄마 또 학원 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중학교 1학년은 뭐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아 우리 엄마 안 될 수 있겠구나라고 평가하는 거지. 왜냐하면 너무 성숙도가 낮거나 완만하니까요. 이해하셨어요? 예, 중학생 되기 전에 빨리 합격하세요. 예, 그렇게 평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숙도가 너무 낮거나 완만할 때는 전으로 평가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후보지나 이행지는 용도지는 된 거다, 되고 있는 거다. 되고 있는 거지만 감정 평가를 하거나 동일 수거권을 판정할 때는 용도 전환 후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성숙도가 너무 낮거나 완만할 때는 용도 전환 전으로 평가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이런 예를 들어요. 자 보세요. 요즘은 사법고시가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사법고시가 있었잖아요. 사법고시 때문에요. 진짜 젊은 청년들이 취업 안 하고 그 고시촌에 신림동 고시촌에 밖에서 공부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 고급 인재들이 사법고시가 안 되니까 자꾸 그런 인재들이 많고 그런 인재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전부 다 사법고시 공부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쌤들 중에서 고시 공부하는 사람이 저하고 세법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고시 공부하셨어요. 다 고시 공부했어요. 그래서 돈도 이제 겨우 돈 벌고 막 그랬어요. 저는 진짜 젊을 때부터 돈 벌어서 저는 돈이 많은데 돈도 다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일단 예를 들면 이 김군이 있다고 쳐봐요. 김군이요. 이제 검사가 되기 위해서 사법고시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검사예요. 검사 후보자예요. 검사 후보자지. 왜냐하면 아직 검사가 안 됐으니까.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 신림동 저기 예전에 사법고시 공부 한창 하던 시절 안 가보셨겠지만요. 얘네들끼리는 벌써 지네가 검사예요. 밥 먹으러 가면 김 검사 왔나 막 그런다니까. 김파사 왔나? 그리고 집안에서도요. 그 검사 될 거라고 봐요, 안 될 거라고 봐요. 평가는요, 된다고 보는 거예요. 평가는요. 후로 평가하는 거예요. 막 그 돈 대주고 막 그런다. 막 너는
너는 걱정하지 마. 꽃길만 걸어. 공부만 해. 집에서 돈 다 대줄게. 이렇게 합니다. 근데 공부한 지가 10년 지나고 막 그렇게 돼요. 우리 공법처럼. 10년 지나고 그렇게 되면 집에서 돈도 더 이상 안 대주는 거죠. 너무 성숙도가 낮거나 완만하잖아요. 그죠? 전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김군이 정량하고 이렇게 사귀고 있어요. 이렇게 정량하고 사귀고 있어요. 정량은 김군과 그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예요. 그럼 정량이요. 사법고시 공부하고 있을 때요. 된다고 봐요, 안 된다고 봐요. 자꾸 집에서 김치 훔쳐가지고 갖다 놓고 청소도 해주고 고시촌에 청소도 해주고 막 이렇게 빨래도 해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는 거죠? 된다고 보고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할 때는 전환 후로 평가하는 게 원칙. 아직은 되고 있지만 후보자지만 맞죠? 근데 공부한 지 10년 지나면 정량 어떻게 돼요? 떠나요. 선의의 병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요. 이렇게. 이 선의예요. 선의 병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뭐해서 성숙도가 낮거나 완만해서요. 이해하셨어요? 예. 그리고 우리 사법고시 공부하시는 분들 술 먹고 옛날 얘기 들어보면 참 내가 그런 얘기는 안 할게요. 아무튼 그런 경우가 있어요. 다 떠나보내야 돼. 왜냐면 너무 늦으니까, 너무 완만하니까. 다시 한번 이제 지울 거야. 예. 근데 김군이 검사 되면 뭐라고 불러요? 검사라고 불러요. 될 때만 뭐라고 불러요? 후보라고 불러요. 평가는 뭘로? 검사로. 근데 너무 성숙도가 낮거나 완만할 때는 고시생으로 평가가 되는 거죠. 고시생으로 평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선의 병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산다.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예. 다시 한번 해볼까요? 농지가 택지가 됐어. 그럼 뭐야? 택지지. 주거지가 상업지가 됐어. 상업지지. 하지만 농지가 택지로, 주거지가 상업지로 전환되고 있을 때 후보지나 이행지라는 말을 쓰는데 그 전환되고 있는 과정이 상호간에 전환되고 있으면 후보지, 내에서 전환되고 있으면 이행지. 후보지가 많아요? 이행지가 많아요? 후보지가 훨씬 많아요. 후보지가. 이행지는 요것만 이행지거든요. 그렇죠? 감정평가를 하거나 동일 수급을 판정할 때는 전환 후지만 너무 성숙도가 낮거나 완만할 때는 전환 전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지와 이행지는 시험에 많이 나와요. 알겠죠? 네. 이번에는 필지하고 획지 보여드릴게요. 필지하고 획지. 필지하고 획지.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기 단위, 토지의 등록 단위를 필지라 그래요. 이거는 법적 개념의 땅이고요. 가격 수준이 비슷한 1단의 토지를 획지라 그래요. 이거는 가격 수준이니까 경제적 개념의 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칠판 한번 보시죠. 여기가 이제 그 22번지 토지예요. 22번지 토지. 22번지 토지. 여기 23번지 토지. 여기 24번지 토지. 여기 25번지 토지. 방금 제가 불렀던 22번지, 23번지, 24번지, 25번지. 이걸 갖다 우리는 지번이라 그래요. 몇 번지 라는 걸 지번이라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중개 하실 때 지번 불러봐. 제일 먼저 이제 물어봐야 됩니다. 지번 불러보세요. 지번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막 해야 됩니다. 이게 지번이에요.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 등기 단위를 필지라 그래요. 필지는요, 지번으로 구분하는 개념이에요. 지번. 번지, 몇 번지 하는. 이게 왜 지번으로 하냐면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단위거든요. 이거 왜 하는 거냐면 누구 땅이구냐라고 하는 걸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법적 개념의 땅이에요. 그럼 지금 필지가 몇 필지냐면 4필지예요. 지번이 4개 있으니까. 근데 평당 가격을 측정해 보니까 평당 가격이 요거는 평당 1,000만 원. 요것도 평당 1,000만 원. 요것도 평당 1,000만 원. 요것도 평당 1,000만 원 그래요. 그럼 요일 때는 다 평당 1,000만 원이죠. 요걸 하나의 획지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항상 여러분들 1 보이죠? 1. 4 보이죠? 4. 1이요. 커요. 다시 1이 뭐예요? 커요. 획지가 이따만 하고요. 획지가 이따만 하고 이 안에 작은 필지 4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어떻게 얘기를 드릴 거냐면 큰 게 한 개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뭐가 한 개다? 큰 게 한 개다. 그러면 필지가 큰 거예요? 획지가 큰 거예요? 획지가 큰 거예요. 큰 게 하나니까. 큰 획지 하나 안에 필지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여기가 이제 22번지 토지인데요. 그러면 한 필지가 되겠죠? 예, 그런데 여기 상가 정문이 있고요. 상가 후문이 있는데 상가 정문과 후문은 유동인구가 다르겠죠? 예.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상가 정문에 있는 기역 점포 가격과 상가 후문에 붙어 있는 리을 가격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겠죠. 점포 4칸인데 가격이 다 달라요. 실제로 여러분들 상가 분양하는 거 보면요. 상가 출입문 위치라든지 용도에 따라서 가격이 다른, 분양가 자체가 아예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필지는 한 개였는데 획지가 4개예요. 그럼 아까 제가 큰 게 한 개라 그랬잖아. 이번엔 누가 큰 거냐면 필지가 큰 거예요. 필지가 이따만 하잖아요. 그 안에 작은 획지가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지와 획지는요, 둘 다 면적 단위는 아니에요.
뭐가 클 수도 있고 뭐가 클 수도 있기 때문에 필지가 클 수도 있고 획지가 클 수도 있기 때문에 필지 획지를 면적 단위고 면적 단위는 제곱미터나 평 씁니다. 필지나 획지는 면적 단위가 아니에요. 제곱미터나 평이 면적 단위지 필지나 획지는 둘 다 면적 단위가 아닙니다. 획지는 가격 수준으로 구분되는 개념이고요. 필지는 등기나 등록의 단위지 둘 다 면적 단위다 그러면 무조건 X가 되는 겁니다. 면적 단위는 아닌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한 필지마다 한 획지가 형성되는 경우도 있어요. 한 필지마다 한 획지가 형성되는 경우도 있어요. 한번 볼까요? 네. 여기 도로가 있고요. 여기 도로가 있어요. 그럼 22번지는 지금 현재 도로를 2개나 물고 있는 거예요. 도로 2개 물고 있으면 이거는 평당 2천만 원 잡을게. 이렇게 도로 2개 물고 있는 땅을 또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각지라고 불러요. 무슨 땅? 각지. 그래서 중개 실무에서 실제로 이런 말을 쓰거든요. 각지, 각지 이런 말을 써요. 각지. 각지란 말을 쓰면 이거는 이제 가격지 그러기도 하고 각지란 말을 쓰기도 하는데 이렇게 코너에 있어서 도로를 2개 물고 있는 땅이에요. 가격이 싸겠어요, 비싸겠어요? 그래서 배운 사람들은 각지 땅 그래요. 배운 사람들은 여기 각지 땅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못 배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코너바리라 그래요. 코너바리. 알겠죠? 예. 코너바리가 듣기 좋아요? 각지가 듣기 좋아요? 그렇지. 우리 앞으로 각지 합시다. 도로 2개 물고 있는 땅 뭐요? 각지. 요거 23번지는 도로 1개 물고 있죠. 평당 1,500이에요. 24번지 맹지라 그래요. 맹지. 맹지는 도로에 접속면이 전혀 없는 땅. 이 땅은 가격이 500만 원밖에 안 해요. 왜 500만 원밖에 안 하는지 아세요? 허가가 안 나는 땅이에요. 우리 도로에 접속면이 전혀 없는 땅을 맹지라고요. 맹지는 건축법상 허가 안 내줍니다. 맹지를 건축할 수 있는 방법은요. 주변 토지를 좀 더 사거나 아니면 뭐 지역권 설정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걸 민법 시간 나중에 배우도록 하고요. 25번째 땅은 대지라 그래요. 그 대지할 때 이 대자가 한자 잘 봐야 돼요. 요 대 밑에 흑토가 들어가지 않고요. 옷 의자가 들어갑니다. 요거 시험에 낼 때 한자도 같이 주거든요. 옷 의자가 들어가는 대지는요. 자루 대자라 그래요. 무슨 대? 자, 여러분들 제가 자루를 한번 모양을 그려볼게요. 산타클로스가 들고 다니는 자루 있잖아요. 그죠? 요 자루 포대할 때 그 대자입니다. 요 자루는요. 토지 모양이 마치 자루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대지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 대지는요. 도로에 접속면이 있어 없어? 있어. 근데 좁은 접속면을 가지고 있어서 토지 모양이 좀 이상합니다. 자루에 불룩하게 무언가를 담아놓는 듯한 그런 모양입니다. 이런 땅은 맹지보다는 싸게 비싸게. 왜 비싸게? 왜? 허가가 나서 그래요. 이런 땅은 허가 나거든요. 근데 아까 각지 땅이라든지 네모 반듯한 정방형이나 장방형의 토지에 비해서는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지겠죠. 건축물 지어도 모양이 이상하게 나올 거고. 이런 땅은 평당 1,000만 원만 잡을게. 얘 1,000, 얘 500, 얘 1,500, 평당 2,000. 가격이 완전히 다르죠. 이때는 뭐마다? 필지마다 획지가 형성되기도 해요. 그래서 각 필지마다 가격지가 형성되기도 하고 획지가 크기도 하고 필지가 크기도 하고 둘은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필지 획지는 둘 다 면적 단위는 아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허가 안 나는 땅은 누구라고요? 맹지. 대지는 허가 난다 안 난다? 난다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네. 이번엔 또 유명한 땅 나지하고 건부지를 소개해 드릴 겁니다. 칠판 보세요. 자, 칠판 보셔야 합니다. 나지하고 건부지. 자, 토지 위에 건축물이 없는 땅을 나지라 그래요. 나지. 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는 땅을 건부지라 그러고요. 건부지. 그래서 건물이 있는 땅은 건부지고요. 건물이 없는 땅은 나지예요. 나지는 토지 위에 건물만 없는 게 아니에요. 사법상의 제약도 없고요. 공법상의 제약만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공부하시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국가가 개인을 제한하는 것을 공법상의 제한이라고 하고요. 개인이 개인을 제한하는 것을 사법상의 제한이라 그래요. 뭐 지상권을 설정한다든지 저당권을 설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임차권을 설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공법이에요. 사법이고 정부가 지역지구제를 실시한다든지 건축 허가를 받으란다든지 이런 것들은 뭐죠? 공법이죠.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땅은요. 공법상 제약을 다 받아요. 그래서 공법상 제약을 안 받는 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법상 제약으로는 장난치지 마세요. 공법상 제약은 무조건 받으니까. 자, 그럼 나지는 뭐 받아요? 공법상 제약은 받아요. 나지 할 때 나자가 무슨 나단지를 제가 한자로 써볼게요. 나지 할 때 나자가 이런 나자예요. 이거 무슨 나자라고 부르냐면 이걸 벗을 나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나체 그러면 옷을 하나도 걸치고 있지 않은 상황을 나체라고 합니다. 걸치고 있는 게 없다. 자, 그럼 나지는 다 벗어버리세요. 건물 있어 없어? 없어. 벗어야 됩니다. 사법상의 제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법상의 제약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잊고 계셔야 돼요. 이것마저 벗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땅은 뭐는 받으니까? 공법상의 제약은 받으니까. 그래서 나지는 없고 있고 없고로 외우시면 헷갈리니까 나지는 뭐는 있음? 공법상 제약은 있음. 그 다음 편하게 대답하세요. 건물 있고 없고?
없고 사법상의 제약도 없고 그런 땅을 나지라고 합니다. 나지 됐나요? 예. 일단 일반적으로는 건물이 없는 땅을 말하고요. 우리 앞에서 지목 배웠습니까? 자, 지목 중에서 대라는 지목이 있었나요? 주택하고 상가 지을 수 있는 지목이었죠. 예. 장이라는 지목이 있었습니까? 예. 그럼 10번 보세요. 낮으면서 지목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고요. 낮으면서 지목이 장일 수도 있어요. 낮으면서 지목이 되면 나대지라고 불러요. 뭐요? 나대지. 낮이면서 지목이 장이면 자주 쓰는 말 아닌데 나장지라고 불러야 돼요. 원래는. 뭐라고요? 나장지. 그래서 혹시 시험에서 낮에는 꼭 지목이 대로 설정된 토지여야 한다. 그러면 OX, X. 지목이 대일 필요는 없어요. 장이어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한번 없다 한번 해봐요. 없다. 자, 낮에는 건물 없다. 낮에는 사법상의 제약이 없다. 지목이 될 필요가 없다. 뭐만 있고요. 공법상 제약만 있고요. 나머지는 다 없다 그러면 돼요. 낮에는 공법상 제약만 있고 건물 없고요. 사법상 제약 없고요. 지목이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낮에는 활용도가 많다 그래요. 활용도가 많다. 낮에는 활용도가 많아요. 건부지는 건물의 용도로 바뀌는 토지를 활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용도가 제한된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땅만 보세요. 건물 보지 말고. 뭐만? 땅만. 왜 땅만 보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나지, 건부지, 땅값만 비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만 돈 주고 산다고 쳤을 때 나지가 비싸요? 건부지가 비싸요? 나지가 비싸요. 나지는 활용도가 무슨 땅이니까? 많은 땅이니까. 건부지는 이 건축물 용도로 바뀌는 활용을 못하니까요. 이해하셨어요? 여러분들 뭐 이런 얘기를 사람에 비유하면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 총각이 비싸요? 아저씨가 비싸요? 총각이 비싸잖아요. 왜냐면 총각은 활용도가 많으니까요. 근데 아저씨는요, 이 용도로 바뀌는 활용을 못하니까 가치가 상당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도요, 남자 연예인들도 총각 때는 이렇게 광고 가격이 비싸대요. 근데 결혼해버리면요, 팍 떨어진대요. 팍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건부지가 되니까 그런 거예요. 원래는 뭔데? 낮인데. 그게 나랑 어떻게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사람들의 심리가 그런가 봐요. 총각일 때와 아저씨일 때는 가격이 팍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원빈하고 현빈하고요. 원래 광고 가격이 비슷했대요. 근데 원빈이 이나영이랑 결혼했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네. 광고 섭외도 잘 안 들어오고요. 광고비도 팍 떨어지고 막 그래요. 아저씨가 되는 순간. 왜냐하면 뭐가 됐으니까? 건부지가 됐으니까요. 활용도가 누가 비싸요? 나지가 비싸요. 나지가. 활용도가 많은 나지가 비싸고 건부지는 떨어집니다. 그러면 나지는 비싸다. 이걸 나지 증가라 그래요. 건부지가 싸다. 이 건부지 강가라 그래요. 근데 어차피 비교 대상이 두 개밖에 없는데 둘 다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나지가 비싸다는 말은 상대적으로 건부지가 많다는 말이고 싸다는 말이고 건부지가 싸다는 말은 상대적으로 나지가 많다는 말이니까 비싸. 같은 말이에요 이게. 같은 말입니다. 근데 학원문 열고 나가보면 나지가 더 많으니까 건부지가 더 많으니까 기준을 건부지로 잡아요. 그래서 통상 건부지는 뭐 되는 게? 감가되는 게 원칙이다 그래요. 그래서 건부지 감가가 원칙인데 줄여서 이걸 건부 감가라 그래요. 시험에서는 뭐라고 나올 거냐면 건부감가, 건부감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를 넣어서 기억하시면 돼요. 건부감가란 말은 건부지가 마다 싸다는 얘기다. 맞죠? 근데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예외 규정. 건부지 가격이 나지 가격보다 비싼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나지 용도가 제한될 때입니다. 세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 자, 그린 벨트 안으로 들어갑시다. 자, 개발 제한 구역 안으로 들어가면 신축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나지는 뭐밖에 못하냐면 농사밖에 못 짓는 거예요. 근데 건부지는 택지로 활용할 수는 있는 거예요. 건물을 허물게 하지는 않으니까. 기득권 보를 받으니까. 이때는 건부지가 나지에 비해서 비쌀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건부지 증가가 될 수도 있어요. 원칙이에요? 예외예요? 예외. 한번 더 해볼까요? 정부가 토지를 수용해 간대요. 토지 수용할 때 뭐 나옵니까? 보상 알죠? 예. 보상가 산정할 때요. 여러분들 나지가 보상가 많이 나와요? 건부지가 많이 나와요? 건부지 보상가가 많이 나와요. 건부지는 희생이 더 크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토지 수용 당한다는 소문 들고 막 소문 나고 막 그러면요, 막 글로 막 가가지고 그 가설 건축물 막 짓고 살아요 거기다가. 뭐 나무도 심고 막 그래요. 보상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때는 나지 보상가보다는 건부지 보상가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예. 세 번째, 건폐율. 건폐율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건폐율. 따라 보세요. 건폐율. 공식 알려드립니다. 건폐율은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 하신 다음에 곱하기 100을 때리면 건폐율이 나와요.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 곱하기 100 때리면 건폐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건폐율 암기할 때 이렇게 하면 암기해 보세요. 건대 해보세요. 우리나라 부동산학의 메카가 서울에 있는 건대거든요. 건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건폐율이 50%인 지역이 있습니다. 그럼 대지 면적이 100평인 토지에 몇 평은 짓고 50평은 건축을 하고 나머지 50평은 비워놓으라는 얘기죠. 예, 이게 이제 건폐율인데요. 정부에서 건폐율을 강화합니다. 자, 건폐율 강화는 건폐율 확대 얘기하는 거예요? 축소 얘기하는 거예요?
축소. 그러면 50이 60 되는 거예요? 40 되는 거예요? 40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질문. 건부지는 옛날에 지어놨잖아요. 건표율 뭐일 때? 50일 때. 그럼 얘는 50으로 지었겠네요. 예. 근데 낮에는 앞으로 지어야 되잖아요. 그럼 건표율 40이면 앞으로 40밖에 못 짓네요. 이때는 미리 지어놓은 게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많이 지어줄 수 있으니까. 이해하셨어요? 건표율이 강화되면 오히려 미리 지어놓은 건부지가 낮이보다 비싸질 수 있다는 거예요. 건부지 뭐? 증가될 수 있다는 겁니다. 원칙은 건부지가 뭐 되는데? 강화되는데 예외적으로 건부지가 증가되는데 건부지 증가되는 경우는 딱 이 경우밖에 없어요. 정부가 개입하는 경우. 정부가 개입한다는 얘기는 규제를 완화한다는 얘기예요? 강화한다는 얘기예요? 규제를 강화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기여를 하시면 좋으냐면 정부가요. 낮이 죽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낮이 죽어. 건부지 죽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건부지는 미리 지어놨기 때문에. 정부가 낮이 죽어 이렇게 낮이가 죽어 안 죽어? 죽어요. 그럼 누가 비싸지는 거예요? 건부지가 비싸지는 거지. 원래는 건부지가 뭐 되는 게? 강화되는 게 원칙인데 정부가 개입해서 규제를 강화하면 건부 증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장 막상 들어가시면요. 여러분들 제가 막 여러분들 갖다가 막 몰아붙이듯이 물어요. 건부 강가가 원칙이야, 증가가 원칙이야. 빨리 얘기해봐. 왜 그걸 말을 못하는데 왜 말을 못해? 건부 강가가 원칙이야, 증가를 못해? 뭐 원칙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해요. 왜 대답을 잘 못하는지 아세요? 머릿속에 확실히 없어서 그래요. 확신이 없으면요. 자격시험에서는 대답 못해요. 딱 대답 한번 못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이 바닥 끝이에요. 한 번 테스트해서 대답 못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확고하게 넣으시기 바랍니다. 건부란 말이 나오면 너무 어려우시면 지를 넣으면 돼요. 건부지는 증가되는 게 원칙이야, 강화되는 게 원칙이야. 강가, 싼 게 원칙이라고. 근데 정부가 개입해서 규제를 강화하면 누구 죽어? 낮이 죽어. 건부지 죽어는 할 수 없어요. 건부지는 이미 건물을 지어놨기 때문에. 낮이는 앞으로 많이 못 짓잖아요. 그러면 건부 증가될 수 있는 거예요. 원칙 예외 됐습니까? 근데 이때 건폐율 때문에 짓고 남겨진 땅을 공지라 그래요. 공지는 건폐율 같은 공적 제한 때문에 짓고 비어져 있는 부분. 맞습니까? 그런데 공한지란 땅이 있어요. 비어있긴 비어있는데. 공한지는요, 주로 도시 토지예요. 도시는 여러분들 건폐율이 통상 높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투기 목적으로 방치하면서 비어놓은 땅은 특별히 공한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둘 다 뭐해 있는데? 비어있는데, 비어있는 이유가 건폐율 때문에, 제한 때문에 비어있으면 그냥 무슨 지? 공지. 한가롭게. 이 좀 한가로워 보이지 않나요? 이 좀 한가로워 보이지 않나요? 한가롭게. 방치하면서 비어있으면 그런 뭐라고 한다? 공한지라고 하는 겁니다. 둘 다 비어있는데 도시 토지로서 방치하면서 비어있으면 공한지. 짓고 남겨진 땅. 공지. 근데 눈치 좀 빠르신 분들은요. 선생님 그럼 이 그림이랑은 같은 그림이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눈치 빠른 분들이죠. 이 그림과 이 그림은 같은 그림이에요. 단지 요거는 평면도, 요거는 측면도예요. 시간 보세요. 건물 보이세요? 건물 밑에 있는 땅, 이 땅 보이세요? 이거 뭐예요? 건부지예요. 방금 했잖아. 방금 했잖아. 그리고 요 부분 보이세요? 요 부분. 빗금 치는 부분 보이세요? 이건 뭐예요? 공지예요. 다시. 이 건물이잖아, 이거. 밑에 있는 전체 땅 이거 뭐예요? 건부지예요. 그럼 비어져 있는 부분 보이나 이거? 이게 공지예요. 그 제대로 꼭 보신 분들은 이 그림이랑 같은 그림이란 걸 아셔요. 건물 밑에 있는 전체 땅 건부지. 그 건부지 중 건물 짓고 남은 땅 공지. 남긴 남았는데 도시 토지로서 방치하면서 남은 땅 공한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예. 이번에는 이거 한번 해보죠. 유휴지가 있고요. 휴한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바람직하지 못하게 놀리는 땅이 있어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땅이 있고. 왜 쉬게 하는지 아세요? 지력 회복 때문에. 그 쉬는 땅은 휴한지라고 부르고요. 놀리는 땅은 유휴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잡아보세요. 이 유자가 놀유자거든요. 이거는 유휴지고요. 유휴자가 나무 옆에서 사람 쉬고 있네요. 실유자예요. 그러니까 쉬고 있는 땅은 한지고요. 놀고 있는 땅은 휴지입니다. 근데 우리 시험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첫 번째 글자만 공부하세요. 놀고 있네 그러면 끝. 쉬고 있네 그러면 끝. 알겠죠? 몇 번째 글자? 첫 번째. 내가 첫 번째 글자까지 보라고 하면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 익숙해질 때까지는 유와 휴로만 공부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쌤 그래도 세상 일이 어떻게 그렇습니까? 나는 두 번째까지 글자까지 공부하려고 해가지고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유휴지의 첫 번째 글자가 뭐예요? 두 번째 글자가 휴 나온다. 그 시험장에서 어떤 짓을 하고 있냐면 자 보자. 노느냐 쉬느냐. 자 그것이 문제로다.
헨리처럼 노느냐 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하고 앉았는 거예요. 첫 번째 좀 보면 되는데 쉬고 있는 땅은 뭐? 휴. 놀고 있는 땅은 뭐? 유. 이해하셨어요? 예. 이번에는 법집인지 보겠습니다. 자, 7번 보세요. 법적 소유권이 있는데 이용 가치가 없는 땅을 법지라 그래. 반대로 법적 소유권은 없는데 이용 가치가 있는 땅을 빈지라 그래. 그러니까 법적 빈지는 개념이 어떻게 되냐면 반대예요. 법적 소유권이 있는데 이용 가치가 없으면 법지. 법적 소유권 없는데 이용 가치가 있으면 빈지. 근데 빈지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요. 자, 따라 보세요. 만조, 등록. 만조와 등록 지점 사이 땅을 빈지라고 하는데 이거는 당연히 그림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집안 보세요. 그림으로. 쉬워요. 지금 다 끝내세요. 자, 보세요. 이렇게 경사진 땅이 있어요. 경사진 땅. 여기가 갑의 땅이고요. 여기가 을의 땅이에요. 집 짓고 잘 살고 있는데 하루는 갑과 을이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내 땅이 어디까지인지 당신 땅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으니까 우리 측량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경계를 한번 확정해 봅시다. 그래요. 자, 측량에서 경계 확정할 때요. 경사진 땅은 나중에 공시법 시간에 자세하게 배우세요. 경사진 땅을 측량할 때는요. 경사 하단면 끊어서 측량을 해요. 무슨 면? 하단면. 통상적으로 그래요. 자세한 내용은 공시법 시간에 배우시고. 그럼 제가 지금 빗금 치는 땅 보이세요? 빗금 치는 땅은 갑땅에 들어가요? 을땅에 들어가요? 을땅에 들어가요. 을땅. 이런 땅을 법지라 그래요. 그럼 을땅이라고 했으니까 을은 이 땅에 대해서 법적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을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 땅. 왜냐면 이 땅은 이용 가치가 별로 없어요. 이렇게 경사진 땅은요. 토사 유출이나 붕괴를 막기 위해서 축대, 옹벽 등의 설치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축대나 옹벽이 뭔지 모르겠으면 네이버에다가 옹벽, 축대, 옹벽 이렇게 한번 쳐봐요. 그러면 축대 옹벽이라고 쳐보고 이미지 누르면요. 이게 축대 옹벽이구나 이렇게 알게 돼요. 그러니까 토사 유출이나 붕괴를 막기 위해서 축대 설치하고 옹벽 설치한 땅을 말하는데 이 땅은요. 을이 자기 비용으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괜히 자기 땅에 들어오는 바람에 법적으로 자기가 맞는데 쓸데없이 비용만 들어가고 이용 가치가 없는 땅 그런 땅을 법지라 그래. 알겠죠? 예, 법지. 그래서 법지는 법적 소유권은 있고 없고 있고 이용 가치는 없고 이런 땅을 법지라 그래요. 빈지는 뭐냐면 자 보세요. 빈지는 같은 말로 바닷가 그러기도 해요. 바닷가. 여러분들 바닷가에 가면 조석 간만의 차가 크다 그러거든요. 서해안 같은 데 가면. 자, 물이 가장 찼을 때를 만조수위선 하고요. 가장 쓸려 나갔을 때를 간조수위선 그래요. 조심하실 점은 만조부터 바로 등록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일정 공간을 남겨다 두고 토지 등록을 해줘요. 그럼 여기는 주로 어떤 거 생각하시면 돼요? 백사장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간조 보이세요? 간조. 썰물 때. 간조 아래는 바다예요. 뭐? 바다. 간조 만조 사이는 갯벌. 간석지라고 불러요. 뭐요? 간석지. 근데 등록지점 위부터가 법적으로 토지예요. 등록지점, 등록된 이후부터가 뭐라고? 토지. 그럼 제가 지금 빗금 친 부분 등록됐어 안 됐어? 안 됐지. 법적으로 토지 아니야. 아니야. 눈으로 봤을 때는 항상 토지예요. 이런 땅을 빈지 바닷가라 그래요. 빈지 바닷가. 그럼 빈지 바닷가는 여러분들 보시니까 법적 소유권은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이용 가치는 있을까 없을까? 있어. 이런 땅을 빈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법적 소유권은 없어. 근데 여름철에 우리가 백사장을 이용해요 안 해요? 해야죠. 뭐 상가연합회 이런 데서 돈도 받고 그래 파라솔 꿔주면 그 빈지는 이용 가치는 있어요. 보니까 법지와 빈지는 정확히 개념이 반대되는 개념인데 우리가 암기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암기해 봅시다. 어차피 이용 가치는 반대니까 법 있으면 법지, 법 없으면 빈지 해보는 거예요. 자, 법적 소유권이 있으면 뭐 법지, 법적 소유권이 없으면 빈지. 이용 가치는 반대가 되는 거예요. 법이 있는 곳에는 이용 가치가 없고 법이 없는 곳에는 이용 가치가 있고 빈지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요. 만조부터 등록 지점 사이에 있는 땅을 빈지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요거 암기하는 방법. 자, 간조 아래는 바다예요. 간조 만조 사이는 간석지고요. 그다음에 만조부터 등록 지점 사이가 빈지예요. 등록 지점 위가 토지고요. 제가 물어보면 대답해 주세요. 등록 지점 위 토지, 간조 아래 바다, 간조 만조 사이 간석지, 만조와 등록 지점 사이 빈지. 그럼 네 개를 차례대로 얘기해봐요. 제일 밑에 뭐 있고요? 바다. 바다 위에 간석지. 간석지 위에 빈지. 빈지 위에 토지. 제일 위에 토지. 토지 밑에 빈지. 빈지 밑에 간석지. 간석지 밑에.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릴 테니까 대답하세요. OX로 대답하세요. 빈지는 만조와 간조 사이다. 걔는 간석지라고 따로 있어요. 빈지는 간조와 등록 지점 사이다. X. 너무 넓게 잡았어요. 빈지는요. 만조와 등록 지점 사이를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이제 거의 다 끝나가요. 선화지라는 땅이 있어요. 포락지라는 땅이 있고요. 소지, 원지라는 땅이 있어요. 자, 쉬운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개발되기 전에 자연 상태 그대로의 소박한 땅, 원시적인 땅을 소지 원지라 그래요. 소지 원지는 소박하다, 원시적이다. 개발되기 이전의 땅을 말하는 겁니다. 고압선 아래에 있는 땅을 선화지. 선화지는 보통 증가돼요, 감가돼요? 감가. 선화지는 감가돼요. 여러분들 고압선 아래에 있으면 좋아요? 막 찌릿찌릿한 거 좋아하나? 막 찌릿찌릿한 거 좋아하나? 선화지는 감가돼요. 포락지는요, 원래는 논밭이었어요. 원래는 논밭이었는데 하천으로 변해버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답이 집안이 절토돼서 떨어져 나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세요. 하천이 이렇게 흘러요. 이게 갑땅이고 이게 을땅인데, 원래는 농사 짓고 살았는데 하천이 범람해서 하천으로 바뀌어버린 땅이에요. 이런 땅을 포락지라 그래요. 떨어질 낙자 쓰거든요. 집안이 절토되어서 떨어져 나갔다. 작년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선화지하고 포락지를 바꿔서 냈더라고요. 고압선 아래에 있는 땅이 뭐고 선화지고, 전답이 하천으로 바뀐 땅이 포락지인데 요걸 바꿔서 냈더라고요, 작년에. 요까지가 토지 용어입니다. 교재 한번 보고 싶으세요? 예, 교재 한번 볼게요. 교재 42쪽. 42쪽에 가로 1번에 42쪽이에요. 가로 1번에 택지하고 가로 2번에 부지를 묶으셨나요? 근데 이걸로 보지 마시고요. 제일 밑에 보시니까 그림에 박스가 하나 보입니까? 그거 체크하시고 박스에다가 보면서 대답 한번 해보세요. 주상까지 부르는 지목은 뭐죠? 대. 주상공에서 건축이 가능한 땅은 택지. 그거 받고에 건축이 안 되는 땅까지를 부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셨나요? 예. 오른쪽 페이지로 가시니까 제일 위에 그 박스가 하나 더 보입니까? 예. 그 대분류의 택지, 농지, 임지 보이죠? 거기다가 세로 표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세로 표시. 그리고 택지 옆에 보니까 주상공 보이시죠? 거기다 가로 표시. 전답 과수원에도 가로 표시. 용재림 신탈림에다가도 가로 표시. 그 세로 표시 하나랑 가로 표시 3번 하시면 되겠네. 하셨어요? 예. 가로 4번에 보니까 후보지, 이행지 보이십니까? 예. 동남이 1번, 2번은 묶어두시고요. 3번에다가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자, 3번에 보시니까 감정평가시 일반적으로 전환 뭘로 보는데? 후로 보는데, 성숙도가 낮거나 완만한 경우에는 전환 뭘로? 전으로 본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예. 밑으로 내려가니까 필지, 획지 나옵니까? 예. 필지, 획지는 표에다가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표에다가 체크를 하시고 보라돌이만 한번 읽어볼게요. 지번 붙여서 등기 등록하는 법적 개념의 땅은 필지, 가격 수준이 비싼 경제적 개념의 땅은 획지. 하나 더 봐야 될 게 있어요. 한 장 넘기셔서 한 7줄 정도 내려오니까 당구장 표시 나옵니까? 예, 밑줄을 쭉 그어놓으세요. 필지와 획지는 둘 다 뭐는 아니다. 면적 단위는 아니다. 법정 면적 단위는 뭘 사용한다? 제곱미터 사용하지. 필지나 획지는 필지 클 수도 있고 획지 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면적 단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가로 6번에 대지하고 맹지 있습니까? 동그라미 1번, 2번 묶어두시고, 대지할 때 한자 대자 동그라미 한번 해주시면 좋아요. 이 무슨 대자라 그랬어요? 자루 대자. 이 대지는 허가 나요, 안 나요? 나고, 맹지가 허가 안 난다 그랬죠. 예. 가로 7번에 나지 보이십니까? 나지는 동그라미 1번, 2번을 묶어두시고요. 오른쪽 페이지로 가시니까 가로 8번에 건부지 나오죠? 걔는 됐고, 그 밑에 보충학습 보입니까? 거기다 별표를 한번 때려주세요. 건부 뭐 되는 게? 감가되는 게 원칙이라고 돼 있습니까? 그 밑줄을 쭉 그어주세요. 누구 평가액이 누구 평가액보다 비싸다? 나지 평가액이 건부지 평가액보다 비싸다. 이걸 건부 감가라 그래요. 예. 이번에 건부 증가 예외라고 돼 있습니까? 끝까지 밑줄 그어주세요. 나지 평가액보다 건부지 평가액이 큰 경우로서 누가 개입해서? 정부가 개입해서 규제를 망한 경우, 강한 경우. 9번, 10번 묶어주세요. 대답만 해주세요. 건폐율 때문에, 공적 제한 때문에 비워놓은 땅은요? 공지. 도시토지로서 방치하면서 비워놓은 땅은요? 공한지. 한 장 넘기셔서 11번, 12번 묶어주신 다음에요. 한자를 한번 동그라미 볼 거예요. 휴한지에 한자 휴자 동그라미 하시고요. 유휴지에 한자 유자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쉬고 있는 땅은 휴로 출발하죠? 놀고 있는 땅은 유로 출발합니다. 예. 13번에 법지 빈지가 있는데요.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2번을 묶어주세요. 동그라미 1번, 2번. 1번, 2번 묶었으면 1번에 법지 보이세요? 법지. 2번에 빈지 보이세요? 한번 대답해봐요. 법이 있으면 법지, 법 없으면 빈지, 이용 가치는 반대. 뭐 그냥 그러시면 돼. 그 빈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는 알죠? 예. 14번에 한계지 나옵니까? 한계지는 동그라미 1번 체크하시고요. 오른쪽 동그라미 3번 체크하세요. 그 한계지는 택지 이용의 최원방권상의 토지라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오른쪽 동그라미 3번 체크하면서 한계지는 농경지 지가 수준과 차이가 엄청나게 커. 그걸 뭐라 부른다? 네 글자로. 단절 지가라고 부른다. 기억나시죠? 예. 그럼 천천히 이제 대답해 보세요. 고압선 아래에 있는 토지는 선화지, 논밭이 하천으로 변한 땅은 포락지, 소박하거나 원시적인 땅은 소지, 원지. 18번, 19번은 일단 안 봐도 돼요. 한 장 넘기십니다. 한 장 넘기셔서
오른쪽 페이지로 가시니까 2번 우리나라 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부동산업의 분류 나옵니까? 요 표가 대분류, 소분류 있는데요. 대분류는 부동산업이고요. 중분류는 임대공급업과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이 있어요. 그러면 임대공급업에는 당연히 임대업, 개발공급업이 있고요. 관련 서비스업에는 관리하고 중개, 자문, 평가업이 있고요. 그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나중에 시험 막판에 단순 암기거든요. 어떻게 시험이 나오냐면 다음 중 우리나라 부동산 산업 분류표에 따른 부동산업의 분류가 아닌 것을 찾아라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중 부동산 관리업에 속하지 않는 것을 찾아라 이렇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이건 단순 암기니까 그냥 표 보고 암기하는 거니까 지금은 하지 말고 체크만 해놓으세요. 나중에 시간 날 때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손대지 마세요. 예. 한 장 넘기셔서 오히려 오른쪽 페이지로 가시니까 4번에 주택의 용어하고 나옵니까? 예, 별표 하나 때려 놓으시고요. 한 40분만 더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주택의 용어로 갑니다. 쉬겠습니다.